안녕하십니까. 소화제는 비타민C가 좋습니다. 헬스케어는 닥터한스입니다. 여러분들께서 비타민C를 많이 드시고 계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다양한 방면으로 좋은 효과를 보고 있다. 몸이 엄청 건강해졌다. 20, 30년 동안 힘들었는데 너무 좋아졌다. 감사하다. 이렇게 댓글을 달아주시거나 전화를 통해서 얘기해 주시는 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비타민C는 이렇게 좋은 영향을 주기도 합니다만은 반면으로 비타민C를 먹고 또 고생을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 고생이라고 하는 것은 비타민C를 처음 먹게 되면 일어나는 이제 일반적인 반응에 관한 이야기가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잠이 잘 오지 않는다. 비타민C 먹고 잠이 오지 않는다. 이런 얘기가 허다하게 나옵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비타민C 먹고 너무 졸립다. 참 희한하죠. 서로 같은 물질인데 서로 상반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건 뭘까요?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날까요? 라는 겁니다. 자, 잠을 오게끔 하는 거하고 잠을 못 자게 하는 거를 비타민C가 할까요? 자, 무엇이 그 일을 하느냐 하면 내 몸이 그것을 하는 겁니다. 내 몸이 잠을 자도록 만드는 것이고 내 몸이 잠을 못 자게 만드는 거죠. 결국 무슨 얘기냐? 내 몸이 어떤 문제가 있으면 그것을 똑바로 고쳐가려고 자기가 알아서 컨트롤한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건데, 그런데 왜 기존에는 가만히 있다가 비타민C를 먹었더니 그런 일이 벌어지느냐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여태까지 비타민C가 부족해서 하지 못했던 기능들을 비타민C가 이제 충분하게 들어오니까 그런 조절을 할 수 있는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되어진 것이죠. 정말 신기하지 않습니까? 반대로 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비타민C를 먹었더니 변비가 생긴다. 이거 도대체 무슨 얘기입니까? 세상에 비타민C 먹었는데 여태 안 생기다가 변비가 생긴다. 또 심지어는 설사가 생긴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심지어는 변비를 가지고 20년, 30년 변비 때문에 고생을 했는데요. 비타민C 한 2달 먹었더니 어느 날인가 변비가 사라졌다. 나도 모르게 변비가 없어져 버렸다. 라는 겁니다. 저의 영상을 한번 찾아보시면 나옵니다. 닥터한스 변비. 이렇게 찾아보시면 나오는데요. 그분은 이 집안에 사람이 있으면 화장실에, 자기 집안에서도 화장실에 들어가서 30분 내지 1시간씩 있어야 되고요. 외부에서는 절대로 변을 볼 수가 없고, 변을 보러 가는데 한 일주일 정도는, 일주일 정도마다 한 번씩 가는 그런 수준의 심각한 변비 환자였습니다. 그런데 비타민C를 한 2달 정도 먹었더니 어느 날 갑자기 변비가 없어져 버렸다라는 겁니다. 이게 비타민C가 가지는 이 분자, 비타민C라고 에스코르빅 애시드라고 하는 이 분자가 우리 몸속에 사용이 되어지니까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데, 왜 비타민C 화학 구조는 똑같이 생긴 놈인데도 어떤 경우에는 변비를 일으키고 어떤 경우에는 설사를 일으키고 어떤 경우에는 변비가 좋아져 버리고 이런 일을 일으키느냐라는 겁니다. 많죠, 그런 거는. 비타민C는 결국은 사람을 건강하게 만들어 주는데 기여를 한다. 내 몸이 내 몸 스스로 나를 자연 치유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그런 기능을 하는데 쓰인다 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비타민C를 먹으면 속이 쓰리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비타민C를 먹으면 속이 쓰리지 않았던 분도 속이 쓰리다, 이런 얘기. 비타민C 먹으면 속 쓰리니까 절대로 먹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는 전문가도 있죠. 자, 비타민C를 먹으면 속이 쓰릴까요?
비타민C 드시고 속쓰림을 경험을 하신 분은 100명 중에 몇 명이나 될까요? 비타민C를 먹으면 왜 속이 쓰릴까요? 비타민C는요, 약간 신맛을 나타냅니다. 식초, 신맛이죠. 사과 속에 구연산이라는 것이 들어있습니다. 그것도 신맛이고요. 김치 국물을 먹어도 신맛입니다. 자, 좀 전에 말씀드렸던 김치 국물은 젖산이고요. 식초는 초산이고요. 사과 속에 들어있는 것은 구연산이고요. 비타민C는 에스코르빅 애시드다라고 해서 일종의 산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이거 전부 다가 약산입니다. 강한 산이 아닙니다. 심한 자극을 주는 게 아닙니다. 모두 비슷한 산성도를 나타낸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비타민C를 먹어서 속이 쓰릴 것이다 생각이 드시면 김치국물을 먹어보면 됩니다. 김치국물을 먹었는데 속이 쓰리다. 그러면 비타민C를 먹어도 속이 쓰릴 수 있습니다. 사과를 먹었는데 속이 쓰리다. 귤을 먹었는데 레몬을 먹었는데 속이 쓰리다. 그러면 비타민C를 먹어도 속이 쓰릴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식초를 먹었는데 속이 쓰리지 않았다. 그러면 비타민C를 먹어도 속이 쓰리지 않습니다. 김치국물을 먹었는데도 사과를 먹었는데도 속이 쓰리지 않으면 비타민C를 먹어도 속이 쓰리지 않다라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비타민C는 속 쓰리게 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비타민C가 속 쓰리게 하는 거라면 김치 국물을 먹어도 속을 쓰리게 하는 거죠. 김치 국물을 계속 먹으면 속이 썰어서 위장이 헐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비타민C를 먹으면 속이 쓰리다라고 하는 그 말은 거짓말인 겁니다. 거짓말. 여러분들은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를 듣고 그게 진실인 양 믿고 있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오늘도 한마디 좀 해보겠습니다. 비타민C를 먹으면 안 된답니다. 왜요? 신장결석, 요로결석이 생기기 때문에 안 된답니다. 그런데 그 먹으면 안 된다고 하는 사람들은 비타민C를 혈중에다가 50g, 100g씩 하루입니다. 하루에 이런 거 50개, 100개씩 혈관에다가 찔러 넣어버린다라는 거죠. 그러면 요로결석, 신장결석이 아니라 신장이 다 막혀가지고 죽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루에 이거 6개 먹으면 신장결석, 요로결석 걸리고 하루에 50개를 피로 혈관으로 찔러 넣으면 아무 문제가 안 생기고 이게 무슨 해괴망측한 개변입니까? 개변 한마디로. 말도 안 되는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혹시 이런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사람은 곰이 마늘을 먹고 만들어졌다.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죠. 전설의 고향,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 많이 들으셨죠? 이거 먹고 신장결석, 요로결석 걸린다는 거 전설의 고향입니다.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누구도 그걸 제대로 확인한 곳이 없습니다. 논문 제대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없습니다. 자, 이거를 확인을 하려면요. 신장에 생긴 결석을 뽑아내 가지고 그 속에 들어있는 칼슘, 마그네슘, 옥살산, 옥살산이 수산이라는 거죠. 이런 거 일종의 그 속에 들어있는 성분을 다 분석을 해야 되는데요. 신장 쪽 연구하시는 분들이 그 분석을 안 했습니다. 분석은 할 줄 알까요? 모릅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비타민C를 많이 먹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은 아니고요. 신장결석에 관한 문제와 요로결석에 관한 문제라면 물을 많이 먹어라. 수분이 부족해서 주로 걸리더라. 저도 요로결석이 걸려가지고 병원에 갔다 왔다는 사람으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이 농촌에서 일을 하시는 그리고 여름에 땀을 뻘뻘 흘리면서 4일 동안이나 일을 하신 분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이분은 4일 동안 물을 별로 마시지 않았습니다. 제가 여쭤봤습니다. 물 별로 안 드시는 분이죠.
자기 물 안 마신대요. 그런데 뭘 먹었느냐? 비타민C를 먹은 게 아니고요. 레몬 속에 구연산이 들어있거든요. 어디서 구연산을 먹어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구연산을 4개씩 먹었답니다. 하루에. 저기 레몬을요. 그 레몬 속에 구연산이 들어있는 거죠. 그거하고 그 구연산하고 몸 속에 들어있는 몸으로 배출되어져 나오는 일종의 칼슘 이런 거하고 같이 뭉쳤는데요. 문제는 그겁니다. 물을 안 마셔가지고 몸속으로 수분이 안 들어오니까 몸속에 수분이 부족하면 신장 속에서 걸러서 나간 물을 방광에 들어와 있는 물을 다시 회수를 해서 가져가 버리기 때문에 몸이 수분이 부족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수분을 회수해서 가져가 버리기 때문에 방광이 쫄아버린 겁니다. 쫄다라는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쫄다. 네. 바닷물로 소금을 만들 때 수분을 증발시키는 것처럼 그런 현상이 나타난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비타민C가 그런 현상을 일으키는 게 아니라 수분이 부족해서 결석이 일어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저한테 지금 여기 올라오는 질문이 제가 대답해 주기가 어려운, 네. 그리고 통상적으로 엄청나게 많이 지금 이 방송을 통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비슷한 질문만 정말 많이 합니다. 전해 내려오는 얘기를 듣고 그런 질문을 하는 거죠. 그래서 상식적인 생각들을 좀 했으면 좋겠다. 예, 그런 방 안으로 가는 게 맞다라는 거고요. 역시 비타민C 먹고 쏙쓰리다. 비타민C 먹으면 쏙쓰리다.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를 얼마나 많이 듣고 있느냐라는 건데요. 많이 있죠. 네. 소금을 먹으면 안 된다. 혈압이 올라간다. 그거 맞습니다. 네. 하지만 저염식을 해야 건강하다라고 하는 것은 네. 별로 도움되는 이야기가 아니더라. 저염식을 하게 되면 심각한 문제들을 많이 일으킨다. 그래서 제 방송을 보시는 많은 분들은 저염식을 해가지고 문제가 일어나신 분들이 대부분이더라 라고 하는 그런 결론을 저는 얻고 있습니다. 자, 비타민C 이야기를 계속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듣고 있는 많은 이야기들이요. 두통이 온다. 비타민C를 먹으면 두통이 온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네, 졸립다. 잠이 오지 않는다. 변비가 걸린다. 속이 쓰리다. 설사를 한다. 이런 것들이 요로결석이 생긴다. 뭐 이런 거요. 다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것들이 왜 걸리는지에 관해서 왜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인지에 관해서 유튜브 동영상에다 쫙 영상을 만들어서 올려놨습니다. 그 영상 내용들을 보시면 속이 왜 쓰리는지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김치 국물을 먹었는데 속이 쓰리지 않는데 비타민C 먹고 속 쓰리느냐? 아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나는 속 쓰리냐 속 쓰리지 않느냐라고 한번 테스트를 해보고 싶으시면 김치 국물을 먼저 먹어보십시오. 김치 국물을 먹었는데 속이 쓰리면요. 비타민C 먹어도 속 쓰립니다. 그래서 그런 방향에서 한번 비타민C는 아주 지능을 가지고 있는 아주 기발한 물질이다. 내 몸을 나 스스로 컨트롤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물질이다. 그래서 이 물질이 우리 몸에서 부족하게 되면 각종 질병을 일으킨다. 그 질병은 비타민C를 먹어서 좋아지는 질병은요. 다른 거 먹어가지고 좋아지지가 않습니다. 해결이 잘 안 돼요. 비타민C는 우리의 머리 끝에서부터 발끝까지 조직, 장기 안에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보관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창고에 이렇게 재놓고 사용 꺼내서 써야 되는 그런 물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몸에서는 비타민C를 합성해내지 못하죠. 그래서 외부에서 공급을 해 주어야 된다. 그래서 공급을 해 주려면 음식을 통해서 공급을 해야 되는데요. 비타민C 6g을 하루에 6g을 몸속에 공급을 하려면요. 레몬 100개를 먹어야 됩니다.
레몬 한 알에는 비타민 C가 60mg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레몬 100개 드실 수 있습니까? 네. 그리고 비타민 C는 우리가 섭취를 하고 있는 많은 음식물 속에, 대부분의 음식물 속에 비타민 C가 들어있습니다. 왜 대부분의 음식물 속에 비타민 C가 들어있을까요? 그만큼 우리 인간들한테는 필요한 물질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 이렇게 상상도 해봅니다. 그만큼 우리 몸속에는 비타민C가 많이 들어와야 된다, 우리 인간에게는요. 그런데 음식을 통해서 공급을 하기가 어려운 시대가 되어버렸다. 왜요? 가공식품을 너무 많이 먹기 때문에 그렇다. 가공식품을 먹음으로 인해서 비타민C 소모량도 증가하지만 가공식품에는 비타민C가 그렇게 많이 들어있지 않다. 그 다음에 음식물을 먹는 양도 많이 줄었다. 또 그 다음에 이 음식을 전부 삶거나 굽거나 이런 형식, 튀기거나 이렇게 만들어버려서 비타민C가 많이 파괴되어졌다. 그래서 비타민C는 점점 부족해져 가고 있다. 그래서 요즘 시대는 너무 많이 알아버렸다. 과학이 발달해서 많이 알게 돼버렸다. 비타민C가 부족하다. 음식에도 부족하다. 비타민C를 먹으면 어떤 기능과 효과가 있다. 이런 걸 다 알아버렸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비타민C를 이제 많이 먹는 그런 시대가 돼버렸다. 그래서 알로, 분말로 따로 챙겨 먹는 영양을 음식으로만 먹는 게 아니라 어떤 정제나 연질 캅셀이나 또는 액상이나 또는 분말이나 이런 형태로 농축되어진 또는 순수하게 정제되어진 이 영양제를 먹는 시대가 됐다. 그런데 영양제를 먹어보니까 어떻게 되느냐라는 거죠. 먹어본 사람들은 끊을 수가 없습니다. 좋은 걸 알거든요. 몸이 달라지는 것을 알거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비타민C 드시고 많이 건강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비타민C 드시는 것에 대해서 도전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도전. 네. 자, 그래서 제가 비타민C, 여러분 비타민C 먹는 것을 두려워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기 때문에 오늘도 우선 오늘은 조금 약하게 비타민C 먹방을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세 알만 먹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자, 이렇게 세 알이 한 방에 넘어가는, 훈련하면 다 됩니다. 비타민C 연습하면 많이 먹을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제가 상담 전화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화를 하실 분들은 전화를 걸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잠시 기다리는 동안, 상담 전화를 기다리는 동안 오늘 비타민C 외에 또 다른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중에서는 제가 먹으라고 하는, 먹어보면 좋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들, 비오유키소 많이 들어보셨죠? 비오유키소. 비오유키소란 비타민, 오메가3, 유산균, 키토산, 소금. 왜 이걸 먹으라고 하느냐? 라는 겁니다. 많은 영양과 관련되어져서 전문가라고 하시는 분들, 또 다양한 유튜버 분들, 이분들이 얘기하는 영양제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다양한 영양제가 있고요. 다양한 것들이 있는데 하필이면 너는 왜 그걸 먹으라고 그러느냐 궁금해 하시겠죠. 왜 그럴까요? 라는 겁니다. 비오유키소의 제일 앞에 있는 비타민C와 제일 뒤에 있는 소금입니다. 소는 소금입니다. 이 둘을 붙이면 위산이 만들어집니다. 제가 소금을 먹으라고 얘기를 시작한 게 1년 반 정도밖에 안 됩니다. 비타민C를 먹으라 소리는 20년도 넘게 했습니다. 최근에 알게 된 게
소금이 사람들 몸속에 많이 부족하다라는 것을 제가 알게 됐습니다. 저는 화학을 하는 사람이어서 화학, 생화학 이런 것들을 하는 사람이어서 이 물질들이 우리 몸속에 들어와 가지고 어떻게 돌아다니다가 어떻게 나가고 얼마나 들어와서 얼마나 나가고 이런 것들을 계산으로도 충분히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계산을 해보니까 실제 먹고 있는 소금의 양이 적더라라는 것과 나가고 있는 소금의 양은, 즉 나간다는 얘기는 소변을 통해서 나가죠. 땀으로 나가죠. 네. 그 다음에 또 어디로 나가나요? 침 뱉을 때 나가나요? 네, 뭐 그런 수준. 이렇게 빠져나가고 있는 소금의 양도 많더라라는 건데, 정상적일 때 빠져나가는 양은 얼마인가 계산을 해보니까는요, 소변을 하루에 2리터 정도 본다면 17.2g의 소금이 소변으로 빠져나갑니다. 여러분 상상이 되시는죠? 17g의 소금은 얼마나 되는 양이냐라는 건데요. 여러분이 식사하시는 밥 숟가락 있잖아요. 그걸로 깎아서 고운 소금 얘기로 고운 소금으로 깎아서 3숟가락이 넘습니다. 그 3숟가락을 하루에 먹어야 되는 양이고요. 하루에 빠져나가는 양이라는 거죠. 여러분 몸에서 소변을 하루에 2리터를 볼 경우를 가정을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일반인들 보통 2리터 정도 소변을 눕니다. 일반적인 건강한 사람. 네, 그러면 정상적인 경우에는 그 정도 빠져나간다. 그런데 비정상적이다 보니까 그 정도 안 빠져나가는 거죠. 안 빠져나가는 이유는 뭐냐면 먹는 양이 적기 때문에 그렇다. 먹는 양 적게 먹어도 됩니다. 그런데 내 몸속에서 필요로 하는 기준량이 있습니다. 요 선은 내려가면 안 된다. 한계선. 네. 그거보다 내려가 버리면 몸이 말을 안 듣습니다. 어지럽고 힘없고, 네, 몸은 마르고, 눈도 건조해지고, 입도 건조해지고, 뭐 쇼그렌 증후군, 뭐 이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기타 등등 제일 심각하게 문제를 일으키는 것이 뭐냐면 소화가 되지 않도록 한다라는 겁니다. 소화가 안 된다. 그래서 먹어야 된다라는 거죠. 자, 비오육시소 열심히 챙겨 드셔서 소화 잘 되는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